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영상을 안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린 내용 제2의 3부 토건의 흐름이 보인다,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대강 측에서 또 반대 의견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판이 뒤집힐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저도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유의미한 변동사항은 없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자, 코스닥 시장본부 결국 거래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어제 보셨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공시 불이행, 공시를 안 했다가 아니고 공시를 늦게 했다, 또는 의무 공시 기간 내에 해야 되는 내용들을 늦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유 발생일 2월 11일입니다. 공시일이 6월 11일, 지정예고일 6월 30일. 그래서 이제 7월 24일까지 시간을 줄게. 어떤 시간이냐? 우리는 너네들이 이 공시 내용들에 대해서 늦게 했거나 또는 규칙을 어겼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 근거와 의견들을 제시를 해라.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 내용들의 공시가 너네들이 잘못한 게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벌점을 줄게.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리 1일간 정지되고, 만약에 토탈 해가지고 10점 이상이 된다. 10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회사에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담보 제공한 내용도 2월 12일 날 담보 제공해놓고 6월 10일 날 한 거, 이거 아주 위헌법성이 높은 내용이고요. 이런 계약에 대한 내용들, 최저주 변경에 대한 내용들 다 늑장 공시했다라고 지적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물론 IR 담당자랑 뭐 변호사랑 해가지고 그럴듯한 내용들은 제시를 할 건데, 거래소에서 수용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참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 특징 중에 하나가 상한가 한 번씩 나오면서 뭘 준다 그랬습니까? 기대와 희망을 주는 흐름이 많이 보이더라.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되고, 어, 연상 몇 번 가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그랬죠. 화요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개보로 한번 띄우더만 지금 겁나게 많이 빠졌죠. 자, 근데 이게 왜 상한가가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인 거잖아요. 자, 보시면 주주총회 소집한다, 지금 공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주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요 주주들이 얘네들이 사내이사 선임할게요, 해임할게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번에 이 회사를 장악한 경영진들의 어찌 보면은 같은 편들이고, 반대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이사직을 맡게끔 해서 같이 싸우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주주총회니까 이거 대표이사나 뭐 오너가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의 표결을 받고, 그죠? 주주들의 표결을 받고 이게 가결이 됐다, 부결됐다 라는 것들을 결정하는 게 주주총회에서 하는 일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들이 반대 세력들이 있죠. 반대 세력들이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의 입김을 넣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수세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가 이거를 뭐 세력들이 털어먹었다, 뭐 엑시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반대 세력들이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경영권 분쟁 과정 속에서, 야, 우리 지분이 1%더 많아, 2%더 많아, 3%더 많아 라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끼리, 야, 너 지분 1%만 좀 사봐, 2%만 사봐, 같이 좀 싸우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분에 대한 공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분 공시는 5% 이상이 넘어가는 지분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과 같은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주주들이 아마 이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대광이 주장하는 150억 질권 설정에서 반대 매매 나간 거는 이 대광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지금 현 경영진들이 대광 우리를 내보내려고 일부러 지금 한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결이 날지 모르겠고 실제로 지금 공시를 보면은 소송 제기 내용 부분은 갑자기 주식회사 텍스브레이커스라는 회사가 대광이랑 붙어가지고 지금 경영권 문제 소송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검사인 선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주총회에 참석을 할 건데 이 주주총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문제가 없이 정말 원칙과 이 원리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되는지 법원 너네들이 좀 나서서 같이 한번 좀 봐줘 해가지고 검사인을 선임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텍스 브레이커스가 누구냐면 자산 운용사 투자 자문사를 영위하는 회사더라고요. 자, 주식회사 텍스 브레이커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대광과 함께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일련의 사무적인 작업들을 같이 도와주기로 했었던 주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대광과 함께 손잡아가지고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좋은 경영권 분쟁이 있고 안 좋은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좋은 경영권 분쟁은 뭐냐면 회사가 잘 나가요. 잘 나가가지고 야 너도 인수할래 나도 인수할래 해가지고 내가 1,000억에 인수할게 내가 2,000억 주고 인수할게 이런 싸움이 붙으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경영권 분쟁에서 누군가가 머니게임을 하기 때문에 승자 독식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주가가 반강제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진 상폐하는 경우에는 자진 상폐를 만약에 내가 우리는 이익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상장사 관리하니까 힘들어 우리 자진 상폐할게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막 이렇게 뜹니다. 왜냐면 매수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1,000원인데 내가 지금 1,200원에 물려 있어요. 그러면은 야 모든 주주들 내가 1,600원에 지분 사줄게 해가지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직전까지 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막말로 이제 영업이익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해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는 동전주 뭐 20원짜리 30원짜리 되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경영권 분쟁은 긍정적인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기보다는 어 되게 좀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차트 분석이라는 수급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야 이렇게 가면 우리 둘 다 죽어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오케이 내가 도맡아서 책임을 지고 너네들도 일부 경영권 주고 너네들도 너네 사람들 몇 명 임원에 앉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싸우는 주체들이 둘 다 피해를 봤어요. 둘 다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왜 이게 합의가 안 되냐면 외부 자금들을 들여와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채, 그죠? 주식 담보 대출 이런 게 꼈기 때문에 얘들은 이미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빚쟁이가 되게 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갑자기 구원의 투수가 나타나서 수십억 쏜다, 수백억 쏜다 이런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해결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와 뭐 이런 그 횡령 배임 뭐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원해서 생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인 내가 잘못 선택했다라고 또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얘네들이 뭐 신규 사업한다, 뭐 우주 사업한다 해놓고 뻥튀기 해놓고 얘네들이 내부적인 분쟁 생겨서 주가를 무너뜨린 얘네들이 구속당하고 얘네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좀 똥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만회를 할 만한 기회들이 저는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독자분들 모셔놓고 종목들 이렇게 드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엑스큐어라는 종목도 VI 발동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막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다 던지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의 손실률이 한 8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남은 돈으로 뭘 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게 그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 한 가지 제가 종목으로 예를 들면 이게 미국에 진짜 완전 잡주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못 들어보셨을 만한 잡주가 하나 있는데 드림랜드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때요? 몇천 프로 오르고 몇천 프로 떨어진 것 같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얘가 5월 13일날 1170% 상승을 하고요. 하락할 때 96% 하락한 겁니다. 근데 자리는 제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효과라는 건데 오를 때는 주식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99.999%가 내 손실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마이너스 빚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이 상패당한 데서 내가 빚을 집니까? 아니죠. 내가 투자한 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단돈 천 원이 남았든 만 원이 남았든 200만 원이 남았든 매일 꾸준히 10%씩 벌고 매일 꾸준히 20%씩 벌면은 결국 이게 다시 내 원금뿐만 아니라 1000%, 2000%씩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잡주 이런 거 투자하지는 않지만 국내 주식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 꼭 비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주분들 중에 좀 관련해서 좀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실전 매매 방에서 제가 종목도 드리고 하니까 여기 텔레그램 이 문자 보내시면은 제 핸드폰 직통번호로 문자가 오는 거거든요. 제가 실전 매매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답변 드리겠다. 그리고 실전 매매방 입장도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